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버스페이스 HPLC에서 아이언 서프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상 HPLC에서는요, 이동상의 pH를 이제 많이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이 오는데, 왜 이동상에다가 아세틱 애시드, 포르믹 애시드, 뭐 혹은 트리플로로 아세테이트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일반적으로 pH를 낮추는 걸 좋아하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리버스페이스 HPLC에 쓰는 컬럼 같은 것들은 어떻다고요? 서포트 머티리얼, 그죠? 네, 솔리드 서포트가 SiO2고요. 자, 그 다음에 SiO2니까 바깥에 이런 식으로 실라노 그룹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런 실라노 그룹을 논폴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을 개지를 시켜준다고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드 페이스를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반응이 안 된 이런 실라노를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이런 실라노를 또 마찬가지로 없애주기 위해서 컬럼 제조사에서는 엔드 캐핑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100%다 실라노 그룹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소수성 결합이 아닌, 그죠? 분석 대상 물질과 소수성 결합으로 이제 리텐션이 돼야 되는데 극성 결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pH가 너무 이제 pH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pH가 높아지면 이 부분이 차질을 띠게 되는 거죠. 네, 차질을. 네. 자, 차질을 띠든 안 띠든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 물질과 소수성 결합이 아닌 다른 극성 결합이나 이온 결합 같은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은 분석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극성 결합보다는 뭐가 더 심각해요? 분자간 인력이 이온간 결합이 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차질을 띈 것들을 그나마 좀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pH를 낮춰서, 그죠? 네, 이게 지금 이 신라는 그룹의 pKa가 3.5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하여간 pH를 낮춰가지고, 그죠? 네, 컬럼에서 사용 가능한 pH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pH를 낮춰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온간 결합에 의한 분석의 방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런 실나물 그룹을 이온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동상에다가 산을 집어넣어서 pH를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항상 pH를 낮은 상태에서만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왜냐면은 물질마다 뭐 맞는 pH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죠? 예. 특히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석 대상 물질 같은 경우 염기성 물질이죠. 예, 그래서 염기성 아민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안 좋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컬럼 제조사에서 이제 엔드캐핑이라는 기술도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이제 100% 막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실라놀에 의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어디서 없애냐면은 우리 같은 연구원들이 이제 없애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동상에다가 이런 그 저분자 아민 종류를 집어넣고 흘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트리에치라민 같은 걸 집어넣고 흘려요. 그죠? 네. 자, 그럼 트리에치라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칠 그룹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비공유 전열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pH가 조금만 낮으면 여기 프로톤이 와서, 그죠? 네, 수소윤이 와서 잘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비 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은 플러스 차지를 띠겠죠. 그죠? 네. 그래서 pH가 낮은 상태에서 혹은 pH가 어느 정도 지금 실라노 그룹을 이온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동상에다 이런 트리치라민 같은 것을 소량 집어넣고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요놈들이 여기서 붙습니다. 그러면 분석 대상 물질들이 이런 전하를 띠고 있는 실라놀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그죠? 이온간 결합을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희생을 해서 지금 보면은 분석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언 서프레션 리에이전트, 그죠? 이온 억제 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언 서프레션 리에이전트는요, 트리에치라민뿐만 아니라 다이메칠 옥칠아민이라든지 아니면 피페라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테트라메칠 에틸렌 다이아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트리에틸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라놀, 차지를 띠고 있는 실라놀을 그냥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논폴란 이런 테일도 같이 있으니까 분석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 대신에 단점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그 차지를 띠고 있는 실라놀 안으로 들어가기가 분자량이 크니까, 그죠? 네, 크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트리에틸아민이 되겠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공정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험법에 이동상에 무슨 뭐 트리에틸아민을 소량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아마도 그때 분석하는 분석 대상 물질들은 아민 화합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필요하면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